네, 이번 시간에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나머지 51번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4개의, 51번에 보면 4개의 육가락을 지금 동시에 던질 때라고 돼 있어요. 자, 4개의 육가락을 동시에 던졌을 때 독에 걸린 모 중에서 개가 나올 확률. 자, 이것도 볼까요? 이렇게 4개가 있어요. 이렇게 있죠. 그럼 얘네들도 확률의 의미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번호를 붙여줄 거예요. 다 다르게 보셔야 되는데, 여기를 1번, 여기를 2번, 3번, 4번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서 개가 나와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앞면이 나오는 부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1번, 2번이 앞면이 나오는 부분을 뭐 동그라미, 동그라미, X, X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그러면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있을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맞나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자,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냐면 요거를 뺐으니까 얘가 X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나오고 X, X 이렇게 될 수도 있죠. 요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즉 몇 가지가 나오게 되냐? 서로 다른 게 6가지가 나오게 돼요. 6가지가 나오게 되고 지금 그 뒤집어지는 경우의 수는 확률은 얼마예요? 2분의 1이기 때문에 2분의 1이니까 얘는 그 확률은 얼마가 되냐? 6가지가 되고 2분의 1의 제곱. 그 다음에 또 뒤집어질 확률 2분의 1의 제곱. 그럼 얼마가 되냐? 16분의 6이 돼서 8분의 3이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몇 번이 되는 거야?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 자, 그 다음에 52번을 봅시다. 자, 상자 A에는 흰 공이 3개, 검은 공이 5개가 들어있대요. 그럼 A에는요, A에는 흰 공이 3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5개가 들어있어요. 이렇게 들어있는데, 상자 B에는 흰 공이 5개가 들어있습니다. B에는 흰 공이 5개, 그 다음에 검은 공이 2개가 들어있대요. 검은 공이 2개. 자, 이렇게 들어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상자 A에서 공 1개를 꺼내서 B에 넣은 후 상자 B에서 공 1개를 꺼내서 흰 공일 확률은 물어봤으니까 상자 A에서 B에 넣은 건데, 첫 번째에 내가 흰색 공을 꺼냈을 때 A에서, 그 다음에 검은색 공을 꺼냈을 때가 있죠. 그럼 흰색 공을 꺼낼 확률은 얼마가 돼요? 8분의 3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흰색 공을 하나 꺼내서 여기다 넣었어. 그럼 여기 몇 개가 돼요? 2개, 6개가 되죠. 그럼 2개, 6개 중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6이겠네요. 자, 그 다음에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야? 8분의 5죠. 검은 공 하나 줬어요. 그럼 5개, 3개가 되겠죠. 그럼 그 중에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8분의 5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어떻게 하는 거냐? 더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얘는 얼마가 돼요? 64분의 18이고요. 얘는 64분의 얼마가 돼요? 25가 되겠죠. 그래서 합치게 되면 64분의 얼마가 나와? 43이 나옵니다. 몇 번이 답이에요? 3번이 답이네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2번의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3번 보죠. 자, A가 B를 이길 때까지 가위바위보를 계속 하는데요. 매번 두 사람은 가위바위보를 무작위로 낸다고 했을 때 A가 B를 3번 만에 이긴대요. 그죠? 3번 만에 이겨야 돼. 그럼 3번 만에 이겨야 되는 거니까 그 A가 B를 3번 만에 이기려면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냐? 지거나 비겨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이제 이겨야 돼. 그럼 여기는 어떻게 돼야 돼? 지거나 비기거나. 얘도 지거나 비기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그럼 이길 확률은 얼만데?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요. 그죠?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비길 확률이 3분의 1이고, 질 확률이 다 똑같이 얼마야? 다 3분의 1씩 있잖아.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A가 이기려면 3분의 1이 돼야 된다고. 그럼 첫 번째랑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이기지 못하잖아. 그럼 못 이길 확률은 얼마야? 3분의 2.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게 되면 27분에 얼마가 나와? 4가 나와야 돼요. 이해 가세요?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길 확률이 어떻게 해서 3분의 1이 되는 거냐면 봐봐요. 자, 이기는 경우 가위나 보, 바위나 가위.
보나 가위. 이렇게 하게 되면 이기는 경우잖아. 그죠? 다음 비기는 경우는 자, 바위랑 바위랑 내거나 보랑 보랑 내거나 가위랑 가위랑 내거나 이렇게 되면 비기죠. 질 확률은 이거의 반대지. 내가 보내면 얘가 가위 내고 내가 가위를 내면 얘는 바위를 내고 내가 지금 뭘 냈더니 여기 잘못했네요. 내가 바위를 냈더니 얘가 보를 내. 이렇게 되면 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야?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돼서 결국 A가 B를 3번 만에 이길 확률은 세 번째가 이겨야 되는 거니까 첫 번째랑 두 번째는 비기거나 지거나. 그게 얼마야? 3분의 2씩.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된다? 곱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54번 보죠. 아래 표는 어떤 보험회사에 하루 동안 청구되는 보상 건수와 확률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틀 연속으로 청구된 보상 건수의 합이 2건 미만일 확률이라고 되어 있죠. 그럼 2건 미만이 돼야 되는 거니까 0건이 되거나 1건이 되거나. 그럼 첫째 날에요. 첫째 날이 있고 둘째 날이 있는데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냐면 2건 미만이 돼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없어. 그 다음 날도 없어. 하나 있었네. 근데 없어. 얘가 없네. 근데 있어. 이렇게 되면 2건 미만이 되겠죠. 그러면 0건이 될 확률이 얼마예요? 10분의 4죠. 그럼 얘는 10분의 4. 그 다음 날도 얼마야? 10분의 4.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 첫째 날에 하나가 보상 건수가 될 확률이 10분의 3이네요. 두 번째 날은 10분의 4죠. 다시 첫 번째 날 보상 확률이 10분의 4고요. 두 번째 날은 다시 얼마야? 10분의 3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100분의 16. 얘는 100분의 12. 얘는 100분의 얼마야? 12가 되겠죠. 그럼 얘는 100분의 얼마가 나와요? 다 더하게 되면 100분의 40. 그러니까 얼마가 돼? 0.4가 되는 겁니다. 그죠? 지금 보시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얘네들을 곱할 거냐, 얘네들을 더할 거냐, 이걸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근데 얘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시에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동시에 발생할 수가 있다 없다? 없죠. 응? 여기 나와 있는 이 각각원의 사건, 여기 1번 사건, 2번 사건, 3번 사건은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요? 동시에 발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떻게 해줘야 돼? 더해줘야 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가 나오게 된다? 100분의 40이 나오게 된다. 이해가시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55번을 볼게요. 자, 55번을 보면 어떤 날 커피를 마시지 않으면 다음날 커피를 마실 확률. 자, 커피를 안 마시면 커피를 마실 확률이 지금 얼마래요? 10분의 6이래요. 자, 근데 커피를 마시면 그 다음날 커피를 마시지 않을 확률이 0.4래. 커피를 마시면 커피를 마시지 않을 확률이 얼마인 사람이 있대요? 0.4인 사람이 있대요. 됐나요? 자, 오늘 커피를 마셨다면 모레 커피를 마실 확률은 이라고 되는데 이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라고 합시다. 그럼 이날 커피를 마셨대요. 그럼 문제에서는 모레에 커피를 마실 확률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물어봤죠. 그죠? 그럼 나는 그 사건에 대한 경우의 수를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 있냐면 둘째 날에 마시거나 둘째 날에 안 마시거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럼 얘를 한번 봅시다. 커피를 마신 날, 커피를 안 마실 확률이 10분의 4라며.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커피를 마실 확률은 그럼 얼마야? 10분의 6인 거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야. 커피를 안 마신 날 커피를 안 마실 확률은 얘는 얼마야? 10분의 4인 거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고.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커피를 마신 날, 그 다음날 커피를 마시는 거니까 얘는 얼마가 돼요? 커피를 마신 날, 그 다음날 커피를 마셨죠?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10분의 6이 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커피를 다시 어떻게 돼야 돼요? 다시 마셔야 되죠. 그러니까 여기도 10분의 6이 돼야 돼. 얘네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 날 커피 마시냐 안 마시냐, 둘째 날 마시냐 안 마시냐, 셋째 날 마시냐 안 마시냐 해서
이걸 구하는 거니까 첫째 날과 둘째 날과 셋째 날은 다 어떻게 해줘야 돼? 일어나줘야 돼. 그죠? 자, 그 다음 밑에 거. 첫째 날 커피를 마셨을 때 둘째 날 안 마실 확률이 얼마가 돼요? 10분의 4죠. 근데 커피를 안 마셨을 때 그 다음날 커피를 마실 확률은 얼마야? 10분의 6인 거야. 얘도 곱해야 돼. 얘는 얼마야? 100분의 24네요. 요건 얼마가 나오나요? 100분의 36이네요. 그죠? 그럼 요걸 합치게 되면 얼마가 나와요? 100분의 60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문제에서 모레 커피를 마실 확률은 얼마가 되는 거냐? 4번 100분의 60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56번을 봅시다. 56번. 자, 56번을 보시면요. 자, A와 B팀이 농구 경기를 하고 있는데요. A팀이 1점 지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투 2개를 얻었다. 자유투 2개를 던지는 선수의 자유투 성공률이 70%일 때 A팀이 역전에 성공할 확률은 구하라고 했으니까 1점을 지고 있대요. 1점을 지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문제에서 몇 개의 자유투를 얻었대? 2개의 자유투를 얻었다고 돼 있거든. 근데 얘가 역전을 해야 된다며. 역전을 하려면 얘가 자유투를 어떻게 해야 돼? 다 성공시켜야 돼요. 자유투를 모두 어떻게 돼야 돼? 성공시켜야지 역전을 하겠죠. 근데 얘가 자유투 성공률이 지금 얼마입니까? 70%라며.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0.7 곱하기 0.7이 돼서 얼마가 돼요? 0.49.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간단하죠? 둘이 어떻게 해줘야 돼? 곱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됩니까? 56번에는 0.49, 3번이 답이 돼요. 3번. 3번이 답이 돼요. 자, 그 다음에 57번을 보죠. 자, 57번을 봤더니 남자 5명하고 여자 3명이 있대요. 남자 5명, 그 다음에 여자 3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남자 대표를 3명을 뽑는데 대표 3명. 자, 대표 3명을 뽑을 때 남자와 여자가 적어도 1명 이상씩 뽑힐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남자가 여자가 적어도 1명 이상이라고 돼 있으니까 봐봐. 남자가 적어도 여자가 적어도 1명이죠. 1명. 그럼 생각을 해봐요. 남자가 적어도 1명 이상 뽑혀야 된다는 얘기는 2명 뽑혀도 되고 3명 뽑혀도 되고 1명 뽑혀도 되고 그렇죠. 여자도 마찬가지지. 여자도 1명 뽑혀도 되고 2명 뽑혀도 되고 3명 뽑혀도 되는데 남자가 3명 뽑히게 되면 여자는 못 뽑죠. 맞냐? 마찬가지로 여자를 3명을 뽑게 되면 남자를 뽑냐 못 뽑냐? 못 뽑잖아. 그러면 남자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생각해 주는 게 고려해 줄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그러면 아예 남자만 3명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자만 3명을 뽑는다고 생각을 해봐. 이렇게. 알겠어요? 자, 그럼 전체 경우의 수를 한번 구해봅시다. 남자 5명하고 여자 3명 중에서 대표 3명을 뽑는 거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요. 전체. 자, 전부 다 몇 명을 뽑아야 돼요? 3명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몇 명 중에서? 8명 중에서. 그럼 봐봐.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남자 4번, 남자 5번 이렇게 5명이 있어. 근데 이 중에서 여자 1번, 여자 2번, 여자 3번 이렇게 3명이 있어. 그럼 내가 여기서 3명을 뽑을 때 제일 처음에 뽑을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돼요? 8명 중에서 아무나 1명 뽑으면 되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8가지가 되는 거야. 그럼 1명 뽑았어. 그 대표 3명 뽑아야 되잖아. 1명 더 뽑아야 돼. 그럼 남녀 가리지 않고 1명 더 뽑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 7가지가 있죠. 맞아요? 그럼 1명 또 뽑았어. 그럼 다시 몇 명이 남아? 6명이 남잖아. 거기서 1명 또 어떻게? 다시 뽑아야지. 그럼 곱하기 6이지. 이게 전체 경우의 수죠. 이해 가세요? 자, 이 중에서
남자만 3명을 뽑아봅시다. 남자만 3명을 뽑아야 되는 거니까 남자가 몇 명이 있어요? 5명이 있으니까 이 중에서 하나 뽑는 경우의 수는 얼마야? 5, 그 다음 4, 그 다음 3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히 줄여나가면 되지. 이해가세요? 여자만 뽑는 경우는 여자만 3명 뽑는 경우는 몇 가지가 있어요? 3가지가 있죠. 그 다음에 2가지가 있고 1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럼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죠? 확률적인 측면에서 봤을 땐 얘는 어떻게 되냐면 8 곱하기 7 곱하기 6이랑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자만 3명 뽑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세요? 그럼 얘네들을 어떻게 줘야 돼? 더해줘야 돼. 자, 그럼 간단하게 좀 시켜볼까요? 여기 3은 공통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2가 되고, 여기도 2가 되겠네요. 그럼 여기도 2도 약분시킬까요? 여기 2가 되고 없어지네요. 그럼 얘는 56분의 얼마가 돼요? 10. 얘는 56분의 얼마가 되나요? 1이 되나요? 그럼 56분의 11이 나오네. 876을 다 곱하기는 좀 그렇잖아. 근데 이거는 남자만 3명, 여자만 3명이니까 문제에서는 남자가 적어도 1명, 여자가 적어도 1명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1에서 56분의 11을 어떻게 해주는 거야? 빼주는 거야. 그럼 56분이 얼마가 나와? 45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몇 번이 답이 돼요? 4번이 답이 돼요. 이해 가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사건의 의미예요. 여사건의 의미. 여사건의 의미로 문제를 해석한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자, 응용수리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첫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난이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습니다. 낮아지고 있으니까 예전에는 좀 어려워서 막 포기하는 친구들도 꽤 많았었는데 요즘 같은 추세에서는 좀 맞춰야 되는 부분들이 꽤 많아졌어요. 그리고 표 해석 같은 경우에도 난이도가 좀 낮아져서 한두 문제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이 맞추는 전략을 꼭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몇 가지에 나와 있는 부분들, 물론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응용수리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진 않는데 난이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빠른 시간 안에 풀고 바로 어디로 넘어가야 돼? 표 해석으로 넘어가는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제가 이제 몇 가지 해설을 지금 전 문항을 다 해설을 해드렸는데 이 해설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신 분들은 체크를 해서 꼭 알아두도록 염두를 좀 해두시고요. 일단은 여기까지 응용수리에 해당하는 실전 문제들을 기출문제와 함께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여기 해당하는 부분의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